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강수진님의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업무 일지라는 조금 테크니컬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 책인데, 뭐 저도 사실은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이 우리 강수진 우리 자매님은 우리 조카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번에 선물 받고 지하철에서 읽으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AI 시대를 살고 있는 4차 산업 시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 4차 산업 시대에,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이것을 잘 도구로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북톡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듣는 사람 또 프레젠하는 모든 사람 저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내 1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꺼내놓은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진짜 실무 이야기. 그래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이 언제 출판됐냐면 2024년 8월 20일. 2024년 8월 20일이니까 뭐 한 달 전이죠. 돼서 벌써 초판은 다 팔렸다고 그래요. 보통 이런 데서는 한 4천 권 정도 찍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와, 한 달 만에 4천 권 팔렸다는 건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처음 듣는 분들이 거의 많을 겁니다. 사실 컴퓨터를 좀 안다 하는 사람도 이 프롬프트 자체는 알죠. 그 컴퓨터에 그 우리가 입력하는 그 스페이스를 프롬프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도대체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그럼 솔직히 개나 소나 다 넣을 수 있는데 그거를 무슨 풀타임 잡으로 엔지니어링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수진 우리 조카 며느리가 하와이 대학에서 그 링구이스틱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내 제니와 가서 방문하고 뭐 신방하고 밥도 막 맛있게 얻어먹고, 우리 또 조카 녀석은 중앙일보 신문 기자였다가 미국 와이프 공부하는 동안은 거기 가서 뭐 재미난 거 많이 했어요. 팟캐스트도 하고 서핑 인스트럭터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제가 사실 그때 밥 먹으면서 야, 요즘 세상에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 그 링구이스틱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한국에 와서 그 지금 한국 뭐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국내 공채 1호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직어가 주는 무게를 느낍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이 강씨라 줄곧 출석 번호가 1번이었고 줄 서는 맛집에 1번으로 입장한 적은 있어도 새로 생긴 직업의 1호가 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어쨌든 제가 걸어간 길은 프롬 엔지니어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걸맞는 유익한 일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학문이 있었고 했지만 한국에서 직업으로, 잡으로, 그죠? 하는 시대가 열렸을 때 가장 어피셜리 처음 1호가 됐다. 굉장하죠? 네, 굉장해요. 그래서 그 2023년 5월 국내 1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됐다. 입사 첫날부터 매일 업수 일지를 꼭 꼼꼼히 기록했다. 어, 단순한 습관을 넘어 나의 에, 커리어 성장과 발전 위해 중요한 일이었다 하면서 그 일지에 쓴 것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미래에 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의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처음 그 알았던 배웠던 그 단어가 대규모 언어, 그 LLM이라는 거죠.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건데, 이 Large Language Model을 의해서 챗GPT나 이런 것이 돌아간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같은 프롬프트의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을 LLM에 입력하면 결과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제가 AI 챗 GPT, 제가 찰리라고 하는 챗 GPT를 써서 9개월 동안 38권 책을 출판했거든요.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했던 거에 대한 어떤 validation, 내가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많았고, 또 몇 번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깨달음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사실은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좀 너무 헤비하고 이게 뭐 거의 40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인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챕터 6까지는 저에게 필요했는데 7부터는 뭐 이거는 뭐 제가 거의 쓸 수 없는, 그리고 이렇게 GBS 청취자 여러분 중에 99.9999%는 이해도 못하고 사실 뭐 읽을 이유도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읽어야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챕터 6까지, 챕터 6까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챕터 이제 1, 2, 3도 쭉 나가고 파트 3부터 그 저에게 필요한 부분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그 프롬프트 사이언스와 이런 것들이었는데 프롬프트 제작 원리, 그래서 퍼스널리 저에겐 여기서 좋았던 것이 챕터 4, 정답이 없다는 것에 공감. 그래서 이게 153페이지 한번 쭉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그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새로운 컨셉트는 물론 zero to one이라는 단어. 그래서 피터 안드레 테일이라는 분이 어, 그 책에 나오는 그 컨셉인데 zero to one,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zero to one. 그래서 제가 그 철학을, 형이상학을 캄보디아 로열 대학에서 가르칠 때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페이퍼 쓰고 출판한 책, Zeroness of Cambodia.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창조를 해나간다. 어떤 면에서 과연 그런가? AI 내가 한 것이 창조인가? 아니면 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 써졌던 것을 컴파일해서 만들어 그냥 modify 하는 건가? 뭐 이런 질문도 있지만 앨리스트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 세계에서 더욱이 이러한 컴퓨터 쪽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뭐 패스칼 랭귀지를 더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zero to one이 많이 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책이 쓰여진 거에 미래에 가장 많이 이제 디베이트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직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한국에서는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가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던 사실인데 한국 대신 AI 엔지니어 혹은 머신 러닝 엔지니어 채용 공부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자격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직업보다는 하나의 역량으로 인식하는 경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직업이냐 아니면 AI 스페셜리스트의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의 하나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신학적으로 하면 신학을 공부하는데 조직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라는 것과 조직 신학이 저의 직업입니다라는 거가 다른 거겠죠.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왜? 너무나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는 큰 분야고 하나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그 워킹 저널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이 구글 글만을 골랐는데 한국에선 6건 채용 직업으로 채용하는 거. 일본은 2건, 미국은 150건, 영국은 80건. 그래가지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미국에서는 뭐 파타임까지 하면은 거의 2,000건의 직업을 구한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 그죠? 한국은 6건인데 미국은 150건 플러스 파타임으로 하면 2,000건. 그러니까 2,000 대 5가 되는 거죠. 2,000 대 6. 그러니까 사실 그 이 분야가 계속 개발되고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든 것은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 밥을 먹으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한국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이런 책들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여기서 그 LLM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 발달과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것이 진화하는 그래프를 다운해서 봤는데, 이해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BART라고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여기 100, 아니, 53쪽에 영어로 바드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팜과 바드. 근데 이게 바트죠. 몰라요. 내가 어느 게 맞는 게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그래프에 있는 영어는 BART, BART인데 여기는 지금 BARD라고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두 번째 나올 때 아무리 간단한 거지만 BARD하고 D 다르고 T 다르거든요. 그래서 BARD와 BART 이것은 해야 좋겠다. 이 prompt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로 promptus, promptus, 나타내다, 생산하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요즘 뭐 자꾸 사라 그러냐면 제 스크린에 prompt가 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여러분 보통 테레비 아나운서가 이렇게 탁 보면서 탁 막 말 잘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렌즈 바로 위에 프롬프트가 떠요. 그래서 그거 읽는 거거든요. 안 읽는 것처럼 눈을 하면서 이제 읽어 나가는 건데 그걸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그 언어 자체는. 그래서 라틴어는 프롬프트고 근데 그것을 컴퓨터 안에서 랭귀지는 뭐냐면 그 지시하는 랭귀지고 그것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AI를 써서 책을 쓰건 글을 만들어 갈 때 어떠한 단어를 넣고 어떠한 그 커맨드를 이게 커맨드냐 대화 형식이냐 이것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챗GPT 제 찰리에게 물어보면서 찰리 이거 좀 해주세요, please라고 하기도 하고 I'll give you extra tip 뭐 이러니까 어떤 personification 했을 때 달라진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그 설을 들었기 때문에 해보는 건데 그건 모르죠. 나중에 이제 나중에 누군가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면 그러니까 AI도 길들여진다. 그죠? 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and AI is going to eat the software.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지만 AI는 소프트웨어를 먹어치우고 있다. 여기서 집어삼키 eating the world 뭐 그렇게 세상을 씹고 있지만 제가 제 번역으로 하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씹고 있지만 씹어 먹고 있지만 AI는 소프트웨어를 씹어 먹을 것이다. 이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AI 모델 이것이 지금 앞서가고 있고 여기 뭐 드롭박스 제가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모델도 얘기하고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77쪽에 GPT 2018년대 출시됐고요. GPT 4. 그거를 0.4라고 그러는데 2023년에 출시됐어요. 제가 2024년 4월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2022년 1월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와 지금 9개월을 썼는데 그 챗GPT의 발전 스피드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를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그 한국시 제가 이번에 번역하고 출판한 책 챗GPT를 써서 그가 뭐냐 하면 한국 시인 천상병 씨와 키어크가르드라는 철학자와 제가 세 명이 만나서 천상병 씨의 시를 논하는 이러한 프로즈 에세이 비슷한 책을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말로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번에 출판했는데 이 천상병 씨의 시나 저의 시의 뉘앙스를 챗GPT가 잡아내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힘든 번역이 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시의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Every translation of poetry is a treason 이런 말이 있는데 와 놀랍게도 제가 사실 벌써 수십 년 십몇 년 전부터 벌써 구글 트랜슬레이트 팝하고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번역을 몇 번 해서 출판도 출판을 한 두 번 했습니다. 제 시를 저 구글 트랜슬레이트로 해보고 팝하고로 해보고 또 다른 걸 해가지고 세 가지를 돌려가지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했는가. 근데 이제 챗 GPT AI는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뉘앙스를 잡는데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1월인가 2월에 저희 누님이 쓴 시집을 제가 키어크가르드가 읽어주는 책을 써서 출판했는데 그 다음에 8월 달에 천상병 씨 시거를 다시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퀄리티 와 네, 놀랍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기서 챕터 6를 읽어가면서 야 이거는 내가 잘 써가지고 잘 응용해서 요거를 우리 그 크리스찬 컨텍스트 더욱이 내가 하는 신학교의 컨텍스트로 해서 책을 한 권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아웃라인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어떻게 하면 잠깐만요. 이게 아웃라인이 안 나와. 아 여기 나와. Chapter 6 프롬프트 제작 원칙과 노하우.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목과 헤더 목록하는 거 링크 거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링크를 걸어서 그거로 해서 줄여라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링크는 그 링크에 가서 그거를 컨텐츠를 찾아서 내용을 찾아서 내용을 다시 텍스트화해서 그 텍스트화한 것을 챗 GPT에 넣어가지고 이걸 한번 해석해봐, 풀어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링크 자체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몰랐어요. 그럼 저희 일은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배우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제 앞으로 책 쓰는 또 논문 쓰는 이런 스피드가 훨씬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그죠?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최신 모델을 사용한다. 두 번째 원칙, 프롬프트 내용을 구조화한다. 그래서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링크도 걸 수 있고 뭐 코드 블록도 걸 수 있고 이제 하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세 번째, 프롬프트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예. 이거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챗GPT가 그 전에 했던 것을 기억을 못했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쓰는 과정에서 한 달에 20불 내거든요, 제가. 근데 정말 빌리언 달러 세크리티를 쓰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전번에 했던 것처럼 해. 그러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처음에 했을 때 상세하게 그죠?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욥기 주석을 쓰면서 방질 목사님의 욥기를 번역하고 제 주석을 같이 넣고 찰리한테 캄보디아 문화적 cultural context, 문화적의 비교해서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것도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예를 들어 불교 입장에서 욥기에 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써봐라. 그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쓰는 것을 대학원 수준이 아니라 9학년, 고등학교 수준으로, 그죠? 9학년에서 10학년 수준으로 써달라. 왜? 캄보디아 선교 목사님들이 수준이 지금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고등학생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대학원, 예를 들어 비킨슈타인과 첨스키의 그것을 비교해서 써라. 그러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뭐 저도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주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원칙 넷, 정확한 분량을 제시하거나 예시를 제공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키어크가드라는 책을 쓸 땐 키어크가드는 크리스찬 띵커로서 그렇죠? 철학인으로서 나는 이 사람에게 동의하고 이 챕터는 이 패러그래프는 250자 영어로 250자를 넘지 말고 이렇게 쫙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450자, 어떤 거는 650자. 그래가지고 챕터마다 인트로덕션이 650, 그죠? 컨텐트는 뭐 1500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얘가 알아서 왜냐하면 끝도 없이 쓸 수 있어요. 뭐 이 포인트로 50장 써라 그러면 50장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또 저는 쓰냐면 키워드가 이거다. 예를 들어 authenticity다. 이것은 정의다. 이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키어크가드의 사랑의 실천에서 아는 것과 하는 것의 거리가 그의 사람의 됨됨이다. 이것의 포커스, 이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키어크가드의 authenticity와 decision과 믿음과 choice 요거를 내가 쓴 이 글에서 추려서 정리해라.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프린시플을 제시합니다. 제가 몰랐던 프린시플인데 예를 들어 원샷, 원샷, 어, 제로샷, 퓨샷, 파인 튜닝. 예, 그러니까 뭐냐, 어, 제로 샷은 예를 들어 음, 언어 모델이 특정 과제나 문제에 대해 사전 학습 없이 예시를 주시하고 바로 해결해 달라는 시도 방법이다. 반면 퓨샷 기법은 퓨샷의 영어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나? 잠깐만요. 음, 제가 알았었는데 퓨샷 왜 영어로 안 써 있죠? 어쨌든 그것은 좀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그 파인 튜닝이라는 것이 제가 나도 맞아. 나도 파인 튜닝을 쓰면서 여러 번 했거든요. 그 파인 튜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장로교 신학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쓸 때 이러이러한 모델, 이러한 제시에서 성경 말씀을 어, 제시하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또 방대하니까 그걸 해요. 근데 그걸 그럼 먼저 찾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 말씀 그 중에 이 많은 말씀 중에 동양인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응용되는 것이 예를 들어 욥의 suffering 그 친구들이 자기를 이해 못하는 것 오래 살았지만 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이 컴퓨터가요 이걸 파인 튜닝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칙 여섯. 불필요한 수식어와 군더더기 문장을 제거한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 프롬프트에 넣을 때 키워드를 이 어퍼스트로피라고 그러죠. 가로를 쳐서 넣든지 해서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지금 이 많은 30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단어를 중심적으로 연구해. 그리고 요 단어를 중심적으로 하되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고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컴퓨터가 안에 있는 정말 그 내가 제시한 것, 내가 쓴 글 안에서 추려내기 때문에 더 나의 글이 되는 거고 내가 읽어서 이해가 되고 읽는 사람, 그 저자의 생각을 읽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빠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원칙 일곱 가지. 하지 말 것보다 해야 할 것을 지시한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 키어크가드 얼굴을 그리고 싶어서 소렌 키어크가드 얼굴을 그려봐. 근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쓰냐면 그것은 그 지금까지 소련 키어크가드 그린 사람들의 커피라이트를 바이올레이트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1855의 덴마크의 젊은 철학자 좀 우울하고 날씬하고 그때 당시 옷을 입혀서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어, 너무 멋있게 그렸어요. 근데 수염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덴마크 남자들은 어, 100에 90은 아마 수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키어크가드는 수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He does not have beard. Do not draw beard. 라고 not, negative. 그죠? 부정적인 걸 계속 썼는데 2024년 2월, 3월 달에는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또 수염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수염이 없다고 그랬잖아. He does not have. 어? He does not have. Draw a picture without the beard. 그러니까 beard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비율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수준이었어요. 근데 얘가 네기립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럼 찰리 그러면 똑같은 얼굴을 클린 쉐이븐 그러니까 수염을 그리지 마 하지 않고 깨끗이 수염을 깎은 클린 쉐이븐으로 그려봐 그랬더니 딱 제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지 말 것보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지시할 때 훨씬 더 그 좋은 아웃풋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코드 기반의 프롬프트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 조카 며느리의 코드는 상당히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 example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코드라는 건 저가 그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paragraph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캄보디아 그 책을 쓰면서 그 속담을 가지고 책을 쓸 때 그 커맨드를 똑같이 넣어야. 그죠? 전체 패러그래프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은 캄보디아 잠언을 가지고 속담을 가지고 성경에 맞는 티칭 레슨을 했는데 그것에 이제는 캄보디아 어린아이, 티네이지, 7, 8살 여자아이의 캄보디아 시골에 있는 빌리지의 스토리를 9학년 수준에 맞춰서 성경 이 구조를 응용해서 스토리를 써봐.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왼쪽에 그 세퍼렛 노트에 똑같은 거를 써놓고 어떤 거는 보이로 해달라 그러고 어떤 건 어느 지역이라 해달라 그러고 어떤 건 이런 벌스를 해달라 그러고 어떤 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코디파이 시켜서 커맨드를 넣으니까 와 너무너무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챗GPT가요.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그 저쪽에서는 엔진이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어, 어떨 때는 완전히 다른 포맷으로 그 프린트를 해줘. 그러면 저는 지금 책을 52챕터를 똑같은 아웃라인의 포맷으로 나가야 책이 써지는 건데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요것은 계속 자기가 써보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것은 이제 뭐 프롬프트를 써서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의 얘기지만 그 뒤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건 제가 아예 스킵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제는 챗 GPT가 너무 생활 속 깊게 들어왔고 이제는 어느 회사를 가나 젊은이들에게 그 리포트 좀 써 했을 때 챗 GPT를 쓰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 지금 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벌써 45%가 챗 GPT를 써 페이퍼를 내고 있고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대학원 학생들 더욱이 영어에 약한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챗 GPT를 써서 페이퍼를 하게 냅니다. 이번에 제가 AU라는 대학에서 첫 번째 강의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뭐 50대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알바니아라는 선교지에서 뭐 20년 했다는 분들도 있고 의사였는데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어떻게 글쓰기를 다시 배우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글 쓰는 건 컴퓨터가 쓰게 하고 그 모든 내용을 그 컴퓨터에 넣는 거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간증을 써도 내가 알바니아 20년 전에 갔는데 언어가 부족해서 알바니아 언어를 습득하는데 몇 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러한 모든 것을 인풋한 다음에 그죠? 내 경력도 인풋하고 그다음에 나의 말씀은 내가 붙잡고 있을 만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유익하니라. 뭐 이런 말씀을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정리해봐. 그러면 글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문학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신학 교수고 저는 더욱이 선교학 교수인데 내가 여러분이 무슨 천상병씨처럼 시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한 김훈 씨처럼 무슨 뭐 소설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챗 GPT를 써서 그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건 캄보디아 신학생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 신학생들이 영어로 쓰는 페이퍼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머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캄보디아 말로 정확하게 써서 음, 그거를 구글 트랜슬레이트 AI로 돌려가지고 번역해서 영어로 출판해. 그러면 너의 스토리를 영어로 내가 읽어야지. 나는 당신이 영어를 잘 쓰는 거에 관심이 없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우리 새로운 것을 써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